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상황을, 세상을 오해하며 살아가시나요? 아니면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편인가요? 오해야, 오해. 오늘은 오해의 기술 5가지를 통해 스스로를 점검도 해보고 조심해야겠다 생각도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되게 신박하죠? 어떻게 오해를 해야 잘 오해했다고 소문이 날까? 같이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는 나는 너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 독심술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궁예입니다. 여러분은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상대방의 표정과 몸짓을 보고 내가 의심이 드는 순간 절대 상대방을 가만두지 마세요. 만약에 세상이 뒤집혀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가 있다고 해봅시다. 죄송해요. 어쨌든 데이트를 하는데 평소 같으면 웃으면서 여기야 오빠 했을 여자친구가 오늘따라 그냥 미소만 지으면서 다가오는 겁니다. 어라? 조금 피곤한가? 그러고 물어보죠. 어젯밤에 뭐 했어? 응? 나 그냥 잤는데? 아니야, 힘도 없고 피곤해 보여. 어젯밤에 잠 안 자고 뭐 했어? 응? 아니야, 나 진짜로 잤어. 진짜 잔 사람 얼굴과 말투와 제스처가 아닌데? 아니, 나 진짜 잤다니까? 너 그 동아리 후배랑 연락하는 것 같은데 너 그 후배 만났지? 집에서 잤다고 새끼야. 물론 말투와 표정이 상대방의 의도를 전달해 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단서를 통해서 판단하는 것과 약간 병적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다르죠. 이런 독심술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남을 판단하고 외부와 차단되고 고립되어 결국엔 우울증까지 연결이 되는 사이클이 이어집니다. 진짜 그러면 안 되겠죠. 오해를 하고 싶다면 독심술 해보세요. 자, 오해의 기술 2번째는 정보 필터링입니다. Information filtering. 어떻게 하는 거냐면 상대방이 하는 말들 중에 극히 일부분 단일한 정보에 집착해서 반응하는 겁니다. 이건 생각보다 우리가 잘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별의 순간 슬프지만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직접 들으셨나요? 아니요. 진짜로? 나는 이제 오빠를 사랑하는 건지 모르겠어. 시간을 좀 가지고 싶어. 이게 사랑인지 정인지 헷갈려. 라고 했는데 이제 지금까지 정 때문에 만난 거였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난 항상 진심이었는데 너는 그냥 정 때문에 헤어지지도 못한 거야? 설마 내가 불쌍하니? 라고 이제 생각해버리는 거죠. 너무 리얼한가? 방금은 이제 여자친구의 말들 중에 정이라는 단어의 상처를 받아서 그녀의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했죠. 우리는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하지만 가끔 우리를 자극시키는 몇 개의 단어, 단편적인 상황에 집중하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려는 훈련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럴 일도 많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초원을 달리는 한 마리의 치타처럼 무서운 속도로 그 부분에 집착하고 오해하게 되죠. 근데 치타가 어떻게 울죠? 치타! 자, 오해의 기술 3번째는 내로남불. 자신이 잘못한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 라고 판단하면서 남들이 잘못한 건 넌 나라를 팔아먹은 대역 죄인이다. 반역자 처형하라. 파! 해버리는 거죠. 다행히 방음이 좀 잘 됩니다. 예를 들면 입사한 지 1년? 아니면 몇 달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자기가 전에 저질렀던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쟤는 저런 것도 못하네? 저것도 못하면서 여기 어떻게 들어온 거야? 누구누구씨 컨트롤 Shift 누르고 G라고요. 그 정도는 알고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아우. 예시를 이렇게 들었지만 내로남불은 반대로 적용해도 오해를 하기에 적합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끔 사람이 눈치를 너무 많이 보게 되면 자신이 한 사소한 실수도 나라를 팔아먹은 대역죄처럼 고개를 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곡해해버린 거죠. 착하다기보다는 바보. 누군가가 잘못했으면 딱 거기까지만, 잘못한 것만 책임을 묻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조금 과장하면 군대에서 앞에 온몸에 문신을 한 병장이 있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일병나부랭이라고 해도 딱 잘못한 것만 죄송합니다. 이게 맞나? 죄송합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죄송합니다. 그만해. 이렇게 하면 죽죠.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으면 돼요. 근데 아무리 봐도 죽을 죄가 아닌 것 같으면 죽지 마요. 좀 멋있는 말일지도. 4번째는 파국화입니다. 이건 걱정을 좀 많이 과하게 하는 사람들에게서 주로 보이는데 주변에 그런 동생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친구는 본가가 경상도 그쪽인데 한때 그 남해안, 일본 그쪽에서 지진이 많이 발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데 이제 몸이 드드드드 떨렸던 그때 넌 왜 여기 올라와서 지내고 있냐? 라고 물어보니까 지진나서 죽을까봐 굳이 여기 윗지방으로 올라왔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물론 그럴 수는 있죠. 하지만 그 자연재해에 항상 죽음까지 결부시켜서 걱정을 하던 녀석이었습니다. 잘 지내려나 귀여운 녀석이었는데. 또 다른 재밌는 예시를 한번 볼게요. 세상이 또 뒤집혀서 저한테 직장인 여자친구가 있어요. 한소희를 닮았고 돈도 많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결혼하신 회사 대리님이 있는데 지나가면서 농담을 주고받았대요. 막 지나가면서 누구누구씨 포켓몬 잠만보 닮았어요. 어머 뭐라는 거야? 이렇게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제가 뭐라고? 그 대리님 너 좋아하는 거 아니야? 포켓몬 잠만보 너무 귀엽잖아. 아 뭐 여기까진 괜찮아요. 귀엽게 봐줄 수 있어요? 그런데 팝업 버튼이 눌립니다. 딸깍. 잠깐만. 그 대리님 결혼했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면 그 대리님 너랑 사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건데 너도 나를 두고 몰래 그 대리님 만나고 결국 언젠가 우리 둘이 결혼하게 되는 날도 오겠지? 그렇게 아이도 생기고 하지만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었고 이미 8살까지 키운 와중에 알게 되었으니 나는 평생 대리님의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게 되겠지.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이 바로 파국화. 연인 사이에 집착하시는 분들 많죠. 상상이 정도를 모르고 끝까지 가서 정신병 걸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 5번째. 감정적 추리. 이건 또 제가 참 잘하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충분한 근거 없이 막연하게 느껴지는 감정에 따라 판단하는 겁니다. 너무 재밌겠죠? 아무도 당신을 싫어하지 않고 화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내면에서 피어오르는 불편한 감정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한다, 멀리한다고 생각해버립니다. 그 불편한 감정은 사실 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감정이 추론에 있어서 근거가 되려면 충분히 그 상황이 납득이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취업도 못하고 돈도 없고 여자친구도 없어서 이제 드라마 여주인공 덕질하고 매일매일 컵라면에 편의점 도시락으로 연명하고 부모님 용돈이나 받아가며 불길한 느낌이 드는 걸 보니 내 인생은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있는 휴지 쪼가리만도 못하네 라고 생각하는 건 충분히 근거가 있잖아요. 자신을 공격할... 뭔 소리야? 자신을 물방울 소리가 나네? 자신을 공격할 때도 충분한 근거가 없다면 공격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오해의 왕이 될 수 있는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남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독심술, 상대방의 말 중 극히 일부에 집착하는 정보 필터링, 고작 그것도 못해 내로남불. 나는 대리님의 아이를 대신 키우게 되겠지? 파국화. 기분이 별로니까 난 쓰레기 멍청이 말미잘이야. 감정적 추리. 야,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무슨 종합폭탄 세트도 아니고 심각하네요. 하지만 언제 오해의 왕 취급을 받을지 모르니까 항상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이게 그냥 제가 또 헛소리하네 떠든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자 펜실베니아 대학교 정신과 교수셨던 에런 백 선생님의 인지적 오류에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다. 믿어도 좋다. 네, 오늘은 이렇게 5가지 오해의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해를 하게 되면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따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좋아요와 댓글은 이렇게 추운 겨울날 저의 난로가 되어서 저를 불태워버릴 겁니다. 구독은 당연히 했겠죠. 이렇게 다시 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이게 바로 인지적 오류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더 유익하게 찾아올게요. 그럼 사요나라. 또 일본어! 독도는 한국 땅.